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6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규장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자, 땡땡이 즉위한 직후에 궁궐에 건립한 규장각 전경을 그린 그림이다. 중앙의 규장각을 강조하여 그리고 사방의 부속 건물과 주변 경치를 에워싸듯 묘사하였다. 자, 땡땡은 규장각에서 재능 있는 젊은 문신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고 이곳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기구로 삼았다.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키워드 통해서 이 정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조선 정조. 조선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왕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태종, 세종, 세조, 성종. 네, 조선 초기는 이렇게 네 사람이 시험에 나오고요.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 영조, 정조, 그리고 세도정치, 흥선대원군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사람들의 업적들을 다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좀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중에.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정조의 업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오화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임오화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임오화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영조의 아들 사조세자가 있죠. 이 사조세자가 그 쌀을 보관하는 창고, 그러니까 그 뒤주에 이제 갇혀서 이제 사망한 사건, 그거를 이제 임오화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조세자의 아들이 바로 정조입니다. 글쎄요, 이 영조가 사조세자를 죽이게 된 거는 뭐 물론 이제 사조세자가 뭐 여러 가지 뭐 비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 영조 이제 노론과 이제 소론 세력의 어떤 권력 다툼과도 이제 많은 관련이 있어요. 잔인하죠, 여러분들. 그 권력 다툼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들이 이제 뒤지 속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망한다는 것까지 가면은 너무나 좀 잔인하고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요. 자, 이제 사조세자의 아들이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좀 위협을 많이 받았겠어요. 어쨌든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조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여러 번 죽을 뻔한 기억이 좀 많습니다. 죽을 뻔한 적이 아주 많아요. 그 자객단을 많이 보내거든, 노론 세력들이. 자, 그러니까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밤에 그렇게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무술 훈련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정조는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일단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손 시대 때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제 영조가 할아버지니까 이제 손자여서 이제 세손이라 불렸겠죠. 이 세손 시대 때 죽을 뻔한 고비가 많았으니까 자신을 이제 이게 좀 보호할 수 있는 경호 부대가 좀 필요하겠죠. 그 경호 부대가 바로 장용령이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장용령. 순서 상관없이 그냥 다 적을게요. 그리고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을 만들고요. 그리고 젊은 문신 중에서 좀 괜찮은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관리 중에 좀 똘똘해 보이는 친구를 왕에 데려다가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재교육 시키다 보면은 당연히 왕에게 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정책 이상을 어떤 이상적인 정책들을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또 성을 쌓게 되죠. 그리고 또 정조 시대 때 이제 정조가 아꼈던 신하 중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약용이 여러분들 수원화성을 쌓게 되는데 이때 거중기라고 하는 기구를 사용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정조
아버지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 혈룡원이라는 데가 있거든. 이 혈룡원을 이제 자주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 혈룡원을 가기 위해서 한강에다가 배다리까지 설계를 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정약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장용영, 규장가, 쪼개문신제, 수원화성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좀 쉽게 나온다면 이 탕평정치, 탕평 할아버지인 영조도 탕평책을 실시하긴 했었지만 정조도 탕평책을 실시했다. 좀 깊게 들어간다면 영종 같은 경우에는 완론 탕평, 그리고 정조 같은 경우에는 줄론 탕평 이렇게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탕평책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탕평정치 실시했다. 훈효시조를 남겼다. 저 21년 거 혹시 문제 보셨을까요, 여러분들? 21년 거 기철 해설? 그럼 거기에 제가 태종 왕건이라고 알려드렸고요. 평양천도를 단행하였다. 장수왕 정도가 되겠네요. 남진정책. 쌍성총괄부를 공격하였다. 공민왕. 사군 육신을 개척하였다. 조선 세종과 관련된 설명이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진주 농민 봉기. 진주 농민 봉기는 다른 말로 임술 농민 봉기라고도 합니다. 진주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라고 하는 거야. 순원철, 철종 때 일어난 농민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도정치 시기 때요. 세도정치 시기. 세도정치 시기 때 여러분들 삼정의 문란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가 이제 아주 문란해가지고 이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진주의 그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관오리를 좀 없애자. 그래가지고 유계춘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계춘? 잠시만 한번 찾아볼게. 유계춘이었던 것 같은데. 유계춘 맞네요. 다행이다. 네. 그 백낙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유계춘을 중심으로 이제 진주 밀란이 일어났다. 자, 이때 이 안핵사로 파견돼서 진상 조사를 했던 사람 박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박교수. 그리고 이 박교수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건의를 해요.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이런 농민 반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건의에 따라서 삼정 이정청, 이정은 고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삼정의 문란을 고치는 기구를 만들자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 평안도 관찰사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처리하였다. 맞습니다. 이 박 교수는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사건 터질 때 그 평양 감사였어요. 감사. 자, 그리고 김옥균, 박용의 개화 사상이 영향을 준 이 모두에 해당되는 인물은 박 교수가 되겠네요. 이 박 교수는 여러분 통상 개화론자예요. 통상 개화론자. 그래서 나중에 괴화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선책략을 소개하였다. 이게 황춘신의 조선책략인데요. 그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해야 된다. 친중. 그리고 일본과 결속을 맺어야 된다. 결일. 그리고 미국과 연합을 맺어야 된다. 연미. 그래서 조선의 어떤 외교 전술을 그 주장했었던 이 황춘신이 누구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주냐면 김홍집이라고 한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김홍집. 그래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서도 이 김홍집이 이 조선 책략을 들고 들어오죠. 그럼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 중에서도 그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만인소 이 사람 영남만인소로 올려가지고 그 개화 반대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조선 책략은 이제 나중에 조미소 통상 조약이 되는 또 어떤 그런 또 계기를 주게도 될 겁니다. 을미의병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이 있죠. 유인석, 이송욱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한의애국단을 조직한 사람은 김구입니다, 여러분들. 김구. 그래서 이 한의애국단에서 활동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꼭 기억해 두세요. 한의애국단은 여러분들 의열단하고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대한자강회를 설립하였다. 이 대한자강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우리 구한말에 애국계몽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국계몽운동. 그래서 이 헌정연구회라고 하는 단체가 나중에 대한자강회로 바뀌게 되죠. 대한자강회. 그래서 뭐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월부를 간행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운동을 했었던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가와 영국군이 한국의 독립과 영국의 대일 작전 승리를 위해 서로 원조하기로 한 협정문 초안이라고 하네요. 자, 19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파견된 땡땡이 공작 대는 선전, 포로, 신문, 문관 번역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3년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된 이 부대에는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입니다.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군대라고 할 수가 있죠. 직속 부대. 이 한국 광복군은 여러분들 미국의 OSS 부대와 이제 연합훈련을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이 국내 진공작전 이름이 뭐 독수리 작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독수리 작전, 국내 진공작전은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이 작전을 감행하기 전에 일본이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이제 항복을 하게 돼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죠. 이것을 실행에 옮겼더라면 우리가 이 해방 이후, 그러니까 광복 이후의 상황에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건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 그리고 인도 미얀마 전선이 파견되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였다. 영국군과 함께.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은 바로 나오네요. 3번.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쌍성봉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에 활약했었던 한국 독립군과 관련이 있겠네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이끌고 있었던 한국 독립군 쌍성보, 그 다음에 뭐 대전자령 전투 등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거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조선혁명군이 있는데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조선혁명군. 죄송해요. 조선 우용대죠. 아, 정신차려. 왜 이러냐. 조선혁명군이죠. 큰일 났어요. 죄송합니다. 조선혁명군 맞아요. 조선혁명군. 그래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조선혁명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다. 6.25 전쟁인가? 6.25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김좌진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이거는 뭐 청산리 대첩. 그래서 북로 군정서와 이제 관련이 있겠네요. 북로 군정서. 조선혁명선을 활동 지침을 삼았다. 작년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죠, 여러분들.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은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님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서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조선 독판 교섭 통상사무 조병직. 우리는 인천을 경유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수신. 발신이 이제 보내는 사람이고 수신이 이제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인천을 경유해 한성에 들어온 귀국 군대의 철수를, 그러니까 인천을 통해서 서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전주성을 차지한 전라도의 동학교도들과 화약을 맺었고, 이거는 전주화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귀국의 군대 여전히 돌아갈 기미가 없어 모두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부디 귀 공사는 군대를 속히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뭔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순서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 동학농민 운동이에요. 자, 동학농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그 종교죠. 여러분들 이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학. 그래서 인내천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종교인데, 이 최재우가 설립했던 이 동학은 이제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엔 최재우는 이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잠시만요.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말라가지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재우는 이제 세상을 혹하게 하고 이제 세상을 어지럽힌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받게 되고요. 자, 2대 교주가 이제 최시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뭐 교리를 정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이름 뭐더라? 큰일 났다. 동경대전, 그리고 이 용담유사 같은 거를 통해서 그 교리를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의 찬송가, 성경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접제라고 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단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최시영의 노력으로 이 동학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돼요. 커지게 되고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 좀 정식 종교로 좀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니 그게 바로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조 신원 운동. 그러니까 이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교주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운동이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교조 신원 운동은 처음에는 종교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은 집회라고 하는 건데, 보은 집회에서부터 종교적 색채에 정치적 색채를 더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보은 집회에서부터 척외양창의 외놈들과 이 서양 놈들을 배척하고 의를 불러일으키자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 당시 이제 동학 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쯤이면 그 당시 이제 서양 세력들과 외구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무역을 하던 때라 우리 농산물 같은 게 이제 많이 좀 타격을 많이 받죠. 경제적 타격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척양차기를 이제 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더라. 자, 근데 문제는 어디서 터지게 되냐면 이 고부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부. 이 고부봉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부봉기가 무슨 일이냐? 이 고부의 군수 중에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병갑이 탕간올이에요. 이 조병갑이 이제 막 농민들을 이제 수탈하고 이 만석보라고 하는 이제 또 뭐 저수지를 만들어서 뭐 물세를 막 거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이 농민군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병갑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냐? 그래서 이 조사를 위해서 안핵사 누구를 파견하느냐? 이용태라고 한 사람을 파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용태도 이 뭐 고부봉기의 어떤 그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이 고부봉기 주모자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요. 농민들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백산봉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황토연 전투,
황룡촌 전투. 여기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싸웁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말 다 한 거예요. 이들의 무기는 뭐 죽창 들고 싸우는 이 농민군들을 조선 정부군이 못 해본다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뭐 농민군들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조선 정부군도 참 안타까운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한 나라 행정구역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전주는 그 당시 이제 전라도의 중심이 되는 지방인데, 거기가 농민군의 수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군은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는 항상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조선 말기 때 항상 이런 대내적 위기를 다른 나라의 좀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82년에 있었던 이모 군란 때도 그랬고, 갑신정변 때도 또 청나라의 또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이제 무슨 위기만 처하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전주성이 점령당하니까 또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선 정부가 청의 지원을 요청해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청도 이제 아산 쪽으로 들어오고요. 근데 갑자기 일본도 들어와요. 일본은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청나라에 도움 요청했는데 일본이 왜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가로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일본 개입 이유는 여러분들 이 84년에 있었던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여러분들 그 텐진 조약이란 걸 체결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 이 텐진 조약의 내용은 뭐냐? 지금 갑신정변 이후에 84년 이후부터 조선에 들어와 있는 청 군대와 일본 군대를 모두 철수시키자.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에 군사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서로 통보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텐진 조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청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 정부의 도움 요청을 받았잖아. 그래서 일본아, 우리 조선 들어간다. 그래서 일본도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 텐진 조약을 근거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벌써부터 뭔가 좀 다르죠. 청은 아산 쪽. 그러니까 아산에서 들어가면은 전주성하고 가까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맞는데 일본은 좀 너무 엉뚱한 데로 들어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조선 정부도 이제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 농민군을 잡으려다가 지금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둘 다 지금 조선에 상륙해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괜히 다른 두 나라의 전쟁이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선 정부는 어서 농민군들과 화해를 좀 체결하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전주 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농민군들도 뭔가 조선 정부가 약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왜 일어났는데 이런 탐관 오리들, 뭐 삼정의 문란, 그리고 외국 지금 상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쑥대밭 맞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조선 정부 입장에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앙에다가는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개혁을 실시하겠다. 지방에다가는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집광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걸고 전주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도 인정을 하고 농민군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 전주화약을 계기로 농민군은 해산을 해요. 농민군 해산.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청나라와 일본 군대는 지금 왜 들어와 있어? 일단 조선 정부는 청에 왜 지원 요청했어요?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진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농민군 해산했단 말이야. 그럼 청 군대와 일본 군대는 해산을 해야 되겠지. 근데 해산을 안 해. 해산을 안 하는 거야.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습격해 버리냐면 일본 경복궁을 습격해 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교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없애고 군국 기무처를 설치해서 내정 개혁을 요구하고 곧
가보 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가보 1차 개혁. 가보 1차 개혁이 이제 궁극 규모처에서 설치가 되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동아시아사 정세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조선이 이런 농민군들의 위협을 받는 거는 이 일본으로서도 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조선 정부가 왜 이런 농민군 하나 못 해보냐? 이거는 뭔가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혁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교정청을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가보 개혁을 실시하게 되어 동시에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막 선전포고도 없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농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습격당하고 지금 고종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농민군은 또 한 번 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일본 군대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전봉주는 이제 또 이제 체포가 되면서 또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전주화약 여러 가지 보니까 답은 이제 청일전쟁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일제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척화비는 흥선대원군과 관련이 있겠죠. 별무반은 여러분들 고려의 윤관이 만들었던 특수부대, 그래서 기병, 그 다음 보병, 승병들로 이루어진 별무반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여진족을 쫓아내고 동북구성을 축조한다 그랬었죠. 교정도강음은 최충헌, 최씨무씨 정권.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하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쉽다 여러분들. 독립문. 독립문 나온 독립시문. 여러분들 독립협회죠? 1896년에 이제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는 바로 나오죠. 만민공동회죠, 여러분들. 만민공동회. 네, 만민공동회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이거 소파 방정환. 신흥강소를 설립하였다. 신흥강소는 여러분 신민회와 관련이 있겠네요. 신민회. 부나로도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동아일보가 주도했었던 문맹퇴치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을 제정하였다. 이거 뭐 조선어 연구에 이제 뭐 조선어 학회와 이제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소재가 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상돈이라고 하는 사람, 뭐 금연 1,300만 원, 국채 1,300만 원, 국채 1,300만 원이 나오면 여러분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나오는 것들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국채 보상 운동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대한매일신보와 연결해서 보십시오. 대한매일신보. 국채는 국가 채무를 의미해요. 그 당시 이제 그 조선 정부가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돈을 많이 꺼왔거든. 일본으로부터. 그럼 일본으로 이제 돈을 꼬우게 되니까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간섭을 받게 되는 거야. 경제적,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남자들은 뭐 그 담배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그 돈으로 이제 돈을 갚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성들도 뭐 시집 왔었을 때 뭐 가락지 같은 거 차고 온 거 그거 다 팔아가지고 돈을 갚자라고 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인데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던 언론사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딱 2번 딱 골라내면 돼. 자, 보안회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 일본이 요구했었던 황무지 개간권 철회. 황무지 개간권 철회 운동했었고 성공했어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 26년에 60만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본신참 대한제국.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외우시면은 너무나 쉽다. 독립협회도 만민공동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자, 잠깐만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